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아카이브 시간입니다.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지 궁금한데요.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세요. 먼저 이번 주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. 네, 이번 주는 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. 네. 최근에 치료제는 물론이고 이 백신에 대한 임상 시험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 예. 국내에서도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 성과들이 아주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. 이번 주에는 이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연구팀의 연구 내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. 네. 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공 단백질을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. 네.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체 세포의 표면에 있는 ACE2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몸속에 침투하게 되는데요. 이 바이러스의 수용체 결합 부위와 이 ACE2가 서로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낸 겁니다. 네. 이 연구팀은 단백질의 원자 구조를 모델링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한마디로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이 인공 단백질 11종의 구조를 발굴을 한 건데요. 예. 현재 이 인공 단백질을 치료제의 후보 물질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효능 시험까지 다 모두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. 예. 특히 이 11종 가운데 7가지 물질의 경우는 실제로 이 생산이 가능한 단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. 그렇군요. 나머지 4가지도 거의 이 생산이 완료된 상태라고 하고요. 네. 이 물질을 이용을 해서 이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이 된다면 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열리는 셈이 됩니다. 네, 연구팀이 효능 검증을 위해서 전임상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네. 만큼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. 다음 소식도 코로나19 관련된 소식인가요? 네, 이번에는 이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나온 이 조금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요. 어떤 건가요?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이 초기 증상으로 후각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. 예. 그렇죠. 이 실제로 그 초기에 냄새를 못 맡게 됐다 이런 환자들의 그 사례가 많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요. 네. 이제는 또 대표적인 코로나19의 의심 증세로 알려져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이런 후각 상실이 대부분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이 네. 코로나19가 치료가 되면은 다시 금방 회복이 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이 하버드대 연구팀이 밝혀낸 겁니다. 네. 연구를 해봤더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후각의 신경세포를 직접 공격하지는 못하고요. 이 후각 신경세포를 지지하는 세포와 이 후각을 덮고 있는 상피에 있는 줄기세포 그리고 또 혈관 주변 세포에 침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후각 신경세포를 곧바로 공격하지는 못하고 주변 세포를 손상을 시켜서 후각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죠. 네. 이렇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후각의 신경회로에 영구적으로 이 손상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치료가 되고 나면 이런 증상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. 실제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,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도 감염이 되면 코막힘 증상이 심해지면서 예. 일시적으로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. 예.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코로나19의 경우는 코막힘 증상 같은 게 나타나지 않고 바로 이 후각이 마비되는 것처럼 기능이 떨어진다, 오. 상실된다 이런 점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. 예, 예.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감기와는 다르게 코로나19는 이 코막힘 증상 없이 후각 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린다는 점 알아봤고요.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? 네, 이 여름철 시원한 맥주 즐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. 네. 아마 두 분 앵커도 맥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네, 네. 잘 아시다시피 네. 좋아합니다. 그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어. 요즘에 야외에서 그 치맥하는 게 제 테라스에서요. 삶의 낙이에요. 아, 너무 요즘에. 좋죠. 네. 네. 지난주 이 궁금한 S 시간에 이 맥주 맛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예. 역시 맥주 애호가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. 네. 아마 가장 공감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. 우리가 맥주를 마시고 행복함을 느끼는 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. 정말 예. 신기하더라고요. 네, 이 미국 인디애나대 의대 연구팀이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. 이온 음료를 마신 그룹과 맥주를 마신 그룹의 이 뇌 활동을 관찰을 해봤는데요. 행복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이 도파민이 맥주를 마셨을 때 확연히 더 늘어난 겁니다. 네. 이 실험 대상자들은 각각의 음료를 이 15ml 정도, 그러니까 아주 소량만 마신 건데 예. 이렇게 적은 양으로도 도파민 생성이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연구팀은 맥주 안에 있는 이 알코올이 아니라 맥주 자체의 맛만으로 이 도파민 생성을 유도한 것이다 이렇게 네. 분석을 했습니다. 예. 시원한 맥주 한 캔이 우리 기분이 좋게 하는데
데 이유가 있었네요. 네. 2위 소식 전해주시죠. 네, 이 얼마 전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수중 동굴인 영천 동굴의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. 네. 이 동굴이 인근의 다른 동굴과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이 동굴의 전체 길이가 약 735m에 달한다 네. 이런 사실을 전해드렸는데 아마도 이 동굴 내부의 신비로운 모습들이 전해지면서인지 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. 예, 네.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네. 그동안 이 동굴의 정확한 길이가 알려져 있지 않았던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영천 동굴이 지난 2014년에 처음으로 이 탐사에 성공을 하면서 당시에도 이 국내 최장 수중 동굴로 알려졌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당시에는 동굴 길이가 210m 정도까지만 확인이 됐었는데요. 바다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수중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육지에서 특히 국내에서 이렇게 긴 수중 동굴이 발견된 건 처음이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수중 탐사대를 동원을 해서 그동안 이 정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동굴이 인근에 있는 영천리 곰굴과 이어져 있어서 실제 길이는 약 735m인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. 내부에 물이 채워진 구간만 335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. 수심이 낮은 곳은 1m 안팎이 되고요. 깊은 곳은 17m에 달한다고 합니다. 예. 동굴 내부에는 뭐 영상으로도 만나보셨겠지만 네. 이 석순이나 종유석과 같은 동굴 생성물들이 그대로 간직이 돼 있었고요. 예. 또 이 40여 종의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그렇군요. 앞으로 이 영천 동굴과 영천리 곰굴 모두 다 이 교육이나 탐방 용도로 활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예, 그러니까 수년간의 탐사 끝에 이 동굴의 비밀이 밝혀진 건데요. 네. 사람들의 발길로 동굴 생태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. 네. 자, 그럼 이번 주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인 소식은 어떤 거였나요? 네, 아무래도 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장마에 지친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날씨와 관련된 소식들에 이번 주에 아주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. 예. 앞서 뭐 보도로도 보셨겠지만 이 남부지방에는 장마가 물러가고 벌써 이 찜통 더위가 시작이 됐죠. 하지만 이 중부지방의 장마는 이전에 예보됐던 것보다도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이번 장마가 이렇게 길어진 데는 이 장마 전선을 밀어올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은 약하고 반대로 이 북쪽의 찬 공기는 세력이 약해서 고기압의 확장을 막았기 때문입니다. 그 사이에서 이 정체 전선이 만들어지고요.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기록적인 큰 비가 내리게 된 거죠. 예. 이 중부지방 장마가 뭐 예보된 대로는 이 오는 10일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하지가 않아서 장마가 끝나도 예년만큼 더운 8월이 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많은 분들이 보도를 보셨겠지만 그 예기치 못한 비 피해 때문에 네. 정말 뭐 침수라든지 뭐 인명 피해까지 발생을 네. 했고요. 네, 피해 지역이 좀 하루빨리 이런 비 피해에서 복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